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이를 뽑거나 또는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치과 영역에서 하는 수술은 잇몸을 절개하고 그다음에 꼬매놓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주의 사항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드리곤 하는데, 사실 그게 한 페이지 정도 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읽으시긴 하지만 다 외우기는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 가끔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걸 어겨서 또 피가 다시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상처가 덧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상처가 치유되고 아무는 과정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은 흡연 그리고 음주입니다. 일단 음주의 경우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가 잘 멎지 않는 상황을 유발하게 돼요. 당연히 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고 술을 드시진 않지만 가끔, 정말로 가끔 드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다시 터지거나 덧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흡연의 경우에는 출혈과는 상관은 없으나 흡연을 하게 되면 상처의 치유가 늦어지게 됩니다. 담배 연기가 잇몸에 닿게 되면 그 부분이 아무는 속도가 늦어져서 상처가 싹 아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잇몸이 벌어지거나 다시 덧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돼요.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특히 많이 말씀드리게 돼요. 흡연이 계속되게 되면 임플란트의 성공률도 많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거나 막 수술을 했을 때는 음주의 경우는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밥을 빼고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는 음주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흡연의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보다는 향후에 잇몸이 아물고 임플란트가 뼈랑 붙어가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그 후에라도 조금씩 줄여달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과 가장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환자분들 많이 말씀드리는 게 침을 삼키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침을 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환자분은 입안에 피가 나게 되면 그걸 뱉고 싶어 하세요. 아무래도 찝찝하고 피냄새도 나고 그리고 입안에 무언가 이물질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당연히 뱉고 싶어 하는데, 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침을 뱉게 되면 바깥으로 음압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피가 잘 멎지 않아요. 세게 퇴 하고 뱉게 되면 피가 더 나오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꺼지를 물려드리고 침이나 피 삼키세요 말씀드리는 거는 안 건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쭉 손으로 짜게 되면 피가 더 나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피가 스물스물 나는 경우, 꺼지를 뺀 경우에 약간 피떡 지듯이 그 상처 부위에 피가 굳어서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사실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무언가 검붉은 것이 생겼다 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찝찝해 하시고 이거를 제거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뜯게 되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피딱지예요. 그러니까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나는데 피가 빠른 속도로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가 응고되고 거기에 조금 더 흘러나온 피가 응고돼서 피가 굳어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무릎이나 이런 게 까졌을 때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 딱지를 뜯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아물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고 피가 나오는 상황처럼 입 안에 같은 경우 그 피딱지를 제거하게 되면 다시 피가 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하거나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 환자분이 괜찮다가 갑자기 피가 다시 나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지혈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걸 뜯는 거예요. 혀로 제거를 하거나 손으로 잡아 뜯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엔 그냥 다시 꺼지를 물고 지혈을 시키면은 바로 아무는데, 환자분들은 한번 지혈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왜 피가 다시 나지?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기 제일 쉽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진짜 야간에 막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해드릴 거는 다시 꺼주 물려드리고 2시간 있다 떼세요. 그리고 이거 생긴 거 떼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피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혈압이라는 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혈관을 돌다가 우리 혈압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나가야지, 지금 잇몸 상처가 있네 라고 해서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은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먹는 것도 혈관 확장을 일으켜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피가 더 나게 되는 경우고요.
비슷한 원리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열이 뜨거워지겠죠. 몸이 뜨거워지니까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약간 올라가게 되고 피가 또 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혈성 뭔가가 있을 때 사실 사우나 같은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우나뿐만 아니라 사우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우나는 안 되니까 그럼 샤워를 오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주의를 많이 드리니까 뭐 격한 운동은 사실 힘들어서 잘 못 하시던데 생각보다 목욕 같은 경우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는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행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행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아주 심한 고혈압의 경우 그리고 약으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는 무리한 수술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압약 자체는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하실 때 끊으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약이기 때문에 굳이 수술하거나 이를 뽑거나 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보통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굳지 않게끔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지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경우, 발치의 경우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지혈이에요. 지혈만 잘 되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 뱉지 마라,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라, 그리고 딱지 뜯지 마라고 말씀드린 게 1차적으로 지혈이 잘 돼야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